안녕하세요. 사조 캠프파이어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추교윤입니다. 저희 캠프파이어는 B2B와 B2C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캠핑장을 예약하고 싶어 하는 유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캠프파이어라는 웹 서비스의 기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캠핑장을 직접 등록하고 손님들의 예약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주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소셜 로그인을 도입하여 간편 회원가입 및 간편 로그인으로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실시간 인기 캠핑장과 리뷰가 많은 캠핑장 순위를 보여줍니다. 아래로는 제휴업체의 캠핑장이 프리미엄 라벨이 붙은 카드 뉴스 형식으로 우선 상단되어 배출됩니다. 캠핑장 상세 화면에서는 전체적인 캠핑장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마음에 드는 캠핑장은 찜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전화번호, 부대 시설, 지도에서 주변 시설 또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래에서는 리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은 이용 완료를 한 유저에 한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후 캠핑장을 떠나는 날짜와 인원을 선택하여 캠핑장에 예약할 수 있는 상품인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날짜에 예약이 꽉 차 있거나 인원이 맞지 않는 경우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예약 가능한 상품을 클릭하면 예약 상품의 상세 정보와 예약하려는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뒤 예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신청을 한 뒤 마이 페이지에서 내 예약란에서 예약 신청을 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캠핑장 사업주가 예약 확정을 해주지 않은 경우 예약 대기 중 상태이며 사이트에서 예약 취소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 확정이 된 경우 캠핑장 사이트 내에서 직접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용 완료 내역, 취소 내역, 마이 프로필, 찜한 캠핑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원하는 캠핑장을 검색할 수 있으며 태그 검색은 숙소 유형, 테마, 주요 시설, 자연환경,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태그는 중복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한 섹션당 최대 3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유저 서비스 주요 기능을 마치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관리자 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모드 메인 페이지에서는 예약 관리, 캠핑장 관리, 사이트 관리, 키워드 관리 및 프로필 편집이 있습니다. 예약 관리에서는 손님들의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 확정 및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및 사이트 관리에서는 캠핑장의 정보와 사이트, 즉 상품의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관리에서는 태그 설정을 통해 추후 검색 기능에 사용될 태그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캠프파이어의 아키텍처입니다. 프론트엔드는 타입을 미리 지정하여 컴파일 단계에서 버그를 방지하고자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레임워크는 SP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리액트를 사용하였고 전역 상태 관리를 위해 리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페이지와 코드 때문에 배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HTTPS와 자동 배포가 간단한 버셀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엔드입니다. GitHub, Travis CI, Elastic Beanstalk, 도커 컴포즈를 통해 서버를 동작시킵니다. 엘라스틱 빈스톡을 도입한 이유는 초기에 자동으로 인스턴스, 로드 밸런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고 이후 추가적인 설정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포 방식, 롤링, 블루그린 등도 빈스톡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DB는 MySQL 그리고 엘라스틱캐시의 레디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의 기술 도입 배경입니다. 첫 번째, 타입스크립트는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에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특성상 지도를 출력하거나 주변 편의시설을 보여주는 등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카카오맵 API를 도입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의 행동 파악을 위해 구글 애널리틱스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기술 도입 배경입니다. 첫 번째, 익스프레스는 검증된 프레임워크와 방대한 자료,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 모두 실전 프로젝트에 즉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JWT는 사용자 인증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초기 기획 당시 레디스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별도의 저장소가 필요 없이 프론트와 백 사이의 토큰으로만 인증 방식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드 스케줄입니다. 제휴업체의 캠핑장에 프리미엄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공 데이터의 캠핑장 정보가 요구되었습니다. 이후 공공 데이터를 요청할 때 매 순간 요청하는 것은
서버에 많은 부하를 주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기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갱신하기 위해 로드 스케줄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 관련 트러블 슈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스트 페이지의 캠핑장 관리나 사이트 관리에서 각각 캠핑장이나 사이트 정보를 수정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도중 이슈가 발생했었습니다. 수정 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 이전 값을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브 이미지 수정이 없는 경우가 문제였는데요. 기존 이미지 IDS URL을 파일로 변환하여 수정 요청을 하니 코얼스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서브 이미지 수정이 없는 경우에 기존 이미지의 RDS 경로를 문자열로 변환하여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백엔드에서는 받는 값이 파일이 아닐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을 따로 추가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상세 페이지에서 렌더링 최적화를 위해 프로파일러라는 개발자 도구를 활용하여 찜하기, 날짜 선택, 인원수 변경, 각 기능별로 컴포넌트를 분리시켜 리렌더링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트러블 슈팅입니다. 이는 백엔드에서 도커를 도입하게 된 계기와 같습니다. 일단 AWS에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커를 도입하면서 Node.js 환경을 서버에 구축하지 않고도 도커 이미지를 활용해 호스트 서버에 영향 없이 Node.js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라스틱 빈스톡의 도커 플랫폼과 트래비스 CI를 이용하여 GitHub에 소스 코드를 올리는 순간 자동으로 배포까지 된다는 것에 과정도 간단하고 인력의 낭비도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인증 기능에서 메모리 캐시 사용 시 에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현재 아키텍처로는 대용량 트래픽이 있을 시 메모리 캐시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림과 같이 2번 인스턴스에서 필요한 메모리 캐시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엘라스틱 캐시라는 AWS의 레디스 외부 저장소를 연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림처럼 로드 밸런서가 여러 인스턴스로 요청을 보내더라도 동일한 레디스 저장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브리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데 엘라스틱 캐시는 동일한 VPC에서만 접근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도커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하였습니다. 간단히 로컬 환경에서 도커 컨테이너로 레디스를 실행시키고 로컬에서 테스트한 뒤 배포할 때만 환경 변수만 바꿔서 엘라스틱 캐시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엘라스틱 캐시를 도입하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는 간단한 익스파이어 속성으로 인증번호 시간을 3분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SMS 발송 요청을 할 경우 과도한 서비스 요금이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SMS 발송을 요청을 한 IP를 따로 레디스에 저장하여 이후 문자 발송을 하는 경우를 제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짧은 런칭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확인한 결과 전체 방문자 수는 235회였고 그중 유저 페이지가 호스트 페이지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호스트의 경우 런칭 기간 동안 보안상 테스트 아이디를 제공했기 때문에 유저의 회원가입 수보다 많이 낮게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구글 폼으로 기능별로 만족도 설문을 받은 결과 유저 회원가입 로그인에서 회원가입 시 이메일, 닉네임, 비밀번호 조건 확인에 로직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만족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도 검색 및 주변 시설 확인 기능이 매우 만족 57.6%, 불만족 6.1%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객관식 항목에서는 안정적인 웹 서비스와 예약 관련 로직에 있어서 비즈니스적으로 섬세한 처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용자들이 요구했던 개선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검색 기능 관련하여 띄어쓰기 검색이 가능하고 지역별 검색 기능 추가 사항이 있었습니다. 런칭 기간 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저 호스트 프로필 정보 업데이트 관련한 피드백입니다. 수정 시 이름과 이미지를 둘 다 수정해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드백을 반영하여 유저가 원하는 값만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추가로 디자인 관련 피드백으로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메인 화면의 디자인을 수정하였고 회원가입 시 닉네임 관련 정책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 피드백이 많아 닉네임 관련 정책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